안녕하세요.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로 본 포스트 참사 시대의 한국의 애도 문학 표현과 사회정의 구현에 대해 발제하기를 의지합니다. 일단은 초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그 개념인 차형, 애도 그리고 유령론을 사용해서 포스트 참사 시대에 적용하여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사회적 애도와 정의 구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이 참사가 깊은 애도와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재구를 요하도록 만든 사건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이 있고 거기에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으로 해체주의와 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세월호부터 이태원 참사의 애도문화 변화 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회는 참사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요즘에 가장 기억나는 참사가 뭐가 있나요? 이태원 참사하고 세월호 참사가 있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런 참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저는 포스트 참사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사들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이후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논문에서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한국에 방금 말한 내용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제도적인 틀에서 한국이 많이 변화했는가, 두 번째로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제가 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제도적 틀 마련에서는 참사 사건 이후로 법 제도나 진상규명과 같은 사건들, 조사들이 제도적인 틀 아래에 개혁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과 비난 등 참사 사건에서는 한국 사회가 발전된 도덕 의식을 보여줬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입니다. 저는 주로 통계적인 방법론을 이 논문의 방법론으로 사용했습니다. 통계적 자료를 이용해서 일단 먼저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차형 유령론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제도적인 틀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애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론적 배경입니다. 간단하게 해체주의와 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다의 애도론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리다의 유령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주의와 차형입니다. 해체주의의 개념은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소시르의 구조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만든 이론입니다.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에 반발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구조주의의 이론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을 해체하여 끊임없는 재구성을 반복한다는 것이 해체주의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현의 개념은 해체주의의 방법론인데요. 해체주의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현은 영어로 defer 가르다와 defer 연기하다가 학자식 말로 기호의 의미, 그러니까 단어나 그런 것들의 의미가 시간이 연기되며 차이가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데리다의 에도론입니다. 데리다는 프로이드의 에도론에 반박하며 자신의 에도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차이는 에도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도는 상실의 과정이고 그것을 또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도의 회복 과정은 상실을 회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그것을 더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그것은 사회 정체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에도론으로 바라봤을 때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그 시각을 본다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의 에도는 사회적 정체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리다의 유령론입니다. 데리다는 그의 저서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마르크스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이 계속하여 계승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세월호와 이태원에 대입한다면 희생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혼령은 살아남아서 아직도 사회 정의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여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으로 존재한다고 정의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참사 시대의 변화입니다. 세월호부터 이태원까지 참사의 사회적 에도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월호부터 이태원 참사 후에 사회적 정의 구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통계 자료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 소개하기는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우선 기부가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뉴스 등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부 총액수 또한 3% 또한 증가했습니다. 인구 3%의 기부라는 이례적인 기부 증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월호 참사 후 관련 토픽의 증가입니다. 언론과 대중매체에서는 그 중에서 모금회에서 세월호 관련 토픽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이후 에도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에도 토픽 증가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언론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인터넷 기사에는 에도와 슬픔 등의 단어가 많이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후 그리고 좀 반전으로 이태원 참사 후 SNS상의 언론의 불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혐오와 조롱 등이 퍼졌으며 에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후 인터넷 토픽의 변화입니다. 참사 후 에도의 참여가 올라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금에 관련 뉴스 기사 댓글 건수가 2014년 세월호 이후 53,626건으로 전년 22,587건 대비 약 237%포인트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SNS상의 언론 불신 논란의 확산입니다. 참사 후 SNS상에서는 언론 불신과 피해자 및 유가족 비난의 여론 등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에도의 표현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이후 에도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시민 인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삼풍백화점과 같은 참사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 이후로 제도적 틀이 발전하고 또 사회적 정의로 본 측면에서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 에도에 대한 그런 시민 의식들이 많이 증가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조사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신다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영어로 써진 게 에도 표현의 감소와 그 비난 여론이 증가했다는 그 시간에 따라 증가했다는 자료인데요. 이래서 세월호 이후에는 그 에도의 표현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언론에서는 그 표현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SNS와 같은 대중매체에서의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의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호부터 이태원 참사의 사회적 정의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사회적 정의는 얼마나 구현됐는가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에 관한 문헌이 증가했는데요.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그런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에 관한 논문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특별 법안들이 제정되었으며, 그리고 에도 기간이라는 그 법률도 또한 제정되었습니다. 휴무 기간. 네. 결론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회적인 구현과 에도 문화의 증진을 자크 데리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 참사 사건들은 유령론과 같이 참사들의 혼령으로 인해 사회적 정의에 대한 제고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데리다의 해체주의로 설명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는 그 참사 피해자들의 혼령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 우리는 그 피해자들은 떠난 목숨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그 여론이 증가하는 등 우리는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주의 유령론으로 봤을 때 사회적 정의가 더 필요하다는 우리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은 떨어졌습니다. 애도 표현은 많이 증가하였지만 우리는 10대 트위터에서 본 결과와 같이 10대, 20대 시민들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크 데리다의 에도론을 이겨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도론에 반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도론을 반발하면서 시민들의 이기심 개인주의 등으로 그것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에도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요청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애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애도의 표현이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제 논문의 한계는 그 표현 통계적 자료를 이용했을 때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그 통계적 자료를 찾아봤을 때 법률 제정의 수와 같은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그런 통계 자료는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요구의 증가 그것에 대한 항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